소련의 2인자가 여성 때문에 갑작스럽게 처형된 사실은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았다. 지금의 수많은 공개 정보를 보아도 여전히 합리적인 설명은 없습니다. 66년 전 소련의 매우 강력한 지도자였던 블라디미르 스탈린이 갑자기 병에 걸려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죽은 지 114일 만에 그의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되기를 바랐던 2인자 베리아가 갑자기 처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여성 때문이었다고 한다. 2인자 처형이라는 큰 사건은 당연히 전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베리아는 1899년에 태어난 조지아인으로 1919년 혁명에 참여했습니다. 1920년에 그는 나중에 소련 KGB 조직으로 발전한 소련 체카에 성공적으로 합류했습니다. 따라서 베리아는 일찍부터 정보 업무에 참여하여 정보요원의 직원이 되었습니다. 1933년 베리아는 자신의 목숨과 상관없이 시의 생명을 구했기 때문에 시의 총애를 받으며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되었고 곧 시의 주변에서 가장 신뢰받는 인물이 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베리아는 소련의 원수이자 2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1941년 이후 스티브는 그가 국가 안보 업무에 참여하는 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시가 죽은 후 베리아는 한때 시의 살인자로 간주되었지만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시가 죽은 후 모든 사람들은 베리아가 새로운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 그는 붙잡혀 재빨리 처형당했다. 후속 파일에 따르면 누구도 베리아의 자료에 서명하지 않았으므로 베리아의 죽음은 지금까지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첫 번째 이론은 실행위 재판에 따른다는 것입니다. 1953년 6월 26일 소련은 회의를 열고 베리아를 체포하겠다고 발표했다. 베리아가 체포된 현장의 상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후르시초프는 베리아가 자신이 체포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가방에 손을 뻗어 뛰어올라 그의 손을 잡았다고 회상한 적이 있다. 베리아가 체포된 후 소련은 그를 시험하기 위해 시험팀을 조직했습니다. 결국 소련 대법원은 베리아에게 반역, 강간, 테러 등 여러 범죄 혐의로 유죄를 선고했고 그는 즉시 처형됐다. 두 번째 이론은 먼저 실행한 다음 판단하는 것입니다. 베리아의 처형에 대한 서면 또는 시각적 기록은 없습니다. 베리아에 대한 모든 정보는 1953년 12월 23일에 종료됩니다. 후르시초프와 다른 사람들은 베리아가 재판을 받기 전에 이미 죽었고 그와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재판 중에 막 교체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이론은 그가 자신의 집에서 총에 맞았다는 것입니다. 이 진술은 두 번째 진술과 다소 유사하지만 이 진술은 그의 외아들 베리아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그는 핵폭탄 전문가였으며 나중에 우크라이나로 이주했습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가 체포된 것이 아니라 집에서 총에 맞아 사망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날 그가 출근한 뒤 친구가 전화를 걸어 집에서 시끄러운 총소리가 들렸다고 말했다. 그가 집에 돌아왔을 때 그의 집은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고 누구도 들어갈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가 오래전에 총에 맞았고 그 재판은 단지 배우의 재판일 뿐이라고 느꼈습니다. 베리아가 죽은 이유는 불분명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녀가 권력을 위한 투쟁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베리아의 권력 장악을 막기 위해 베리아를 제거하기 위해 후르시초프와 힘을 합칠 수밖에 없었지만 이 모든 투쟁에서 후르시초프가 이득을 보았다. 베리아가 빨리 처형된 이유는 한 여성 때문이라는 더 기이한 설도 있는데 이 여성이 미국이 파견한 스파이였기 때문에 이 여성이 베리아의 기밀 정보를 훔쳐 소련에 손실을 입혔기 때문일 것이다. 너무 비극적이지만 역사적 자료가 부족하여 진실과 거짓을 구별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결정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아직 진실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